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심과는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먼저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법상 그 허위사실 공표죄의 하나의 또 큰 어떤 선례 내지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그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된 내용이 그 허위사실 공표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뭐 예를 들면은 돌아가신 이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아니면 뭐 골프를 같이 쳤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이 백현도 관련해서 그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그 압박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압박이라는 것이 거의 협박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뭐 직무유기, 뭐 처벌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그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갈림길이 됐었는데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저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어떤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공직 선거로 나온 더군다나 그 유력한 제1야당의 후보로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폭넓게 그 형성의 자유는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럼 다만 그 허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인데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이런 취지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당선의 목적이죠.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는 경우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고등법원 판례는 과연 이재명 그 야당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발언한 내용 등이 이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 물론 이제 그 이유 대선 굉장히 이제 향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애매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의 기소 내용과 거기서 유무죄를 판단할 때 예. 그 애매모호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2심 재판부가 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법적 쟁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또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이유가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김문기 전 차장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몰랐다도 있었고 1심에서 유죄 나온 부분은 이제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뭐 특히 이제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어떤 시청자들께서도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라디오라든가 방송에서 과연 김문기 전 차장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나는 그 고인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시청자들도 계실 텐데 사실 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공무 출장을 갔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김문기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알질 못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우회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거든요. 다만 그 유죄의 증거로서 유력하게 그 동원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이 예. 당시 이제 여당 모 의원이 일종의 이제 골프를 같이 쳤다 이런 사진을 제시하면서 예. 특히 그 4명이서 같이 이제 김 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뭐 골프 모자도 썼죠.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 봐라 골프 친 거 아니냐 왜 골프를 안 쳤다고 하냐 이런 부분이 1심에서는 허위 사실이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사진을 특히 이제 문제 삼았어요. 예. 사진을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무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김문기 전 처장 발언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됐는데요.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만 두고 이 발언이 김문기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것은 굉장히 그 당사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라고 본 겁니다.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 이 행위가 아닌 주관적으로 본인이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을 과연 그 사법부가 이거에 대해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떻게 보면 널리 사실 그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진입니다.
골프를 쳤던 것처럼 이 김 처장이 바로 뒤에 있는 사진이죠, 이재명 대표의. 예. 그래서 이거 골프 친 거 아니냐. 사실은 이 사진에 대해서 좀 약간 너무 이제 명백하게 이건 조작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사진 자체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사가 된 뒤에 선거법 재판에서 김문기를 알게 됐다라는 발언은 원심과 같은 무죄를 네, 무죄 유지를 선고했습니다. 했거든요. 예, 이거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1심에서도 이미 예. 그러니까 김문기 전 차장 물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부하 직원은 맞죠. 부하 직원은 맞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해명은 그렇습니다. 성남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부하 직원들이 있고 그 예. 부하 직원들의 얼굴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본 거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1심에서도 그렇고 항소심에서도 그렇고 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도지사 된 이후에 예. 기소된 이후에 그 당시에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주관적 영역에 불과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것을 과연 법원에서 당신은 허위 사실 공표하다. 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주관적 영역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죄라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 1심 선고의 경우에는 일부분만 이제 유죄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발언, 그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골프랑 관련된 발언만 유죄로 봤었는데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는 이 부분 모두 다 무죄로 본 거잖아요. 좀 변호사께서는 좀 예측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유죄다. 무죄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웠지만은 예. 저는 그 널리 알려진 골프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번에 아예 조작됐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 조작됐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넓게 해석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사진을 그 편집을 하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붙여쓰기 하거나 뭐 이런 것을 흔히 조작됐다고 표현하는데 그 이번 그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원본 사진은 그렇습니다. 10명이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10명이서. 예. 10명이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김문기 전 처장과 같이 나온 그 4명만 나온 사진을 쪼개서 예. 증거로 제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원본은 10명이서 같이 찍은 거고 예. 이 사진만 놓고 과연 이게 어떻게 골프 쳤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건 조작된 사진이다. 그럼 증거 가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재판부 예. 입장에서는. 그럼 더 이상 더 나가서 그러면은 검찰이 추가로 그 골프 쳤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같이. 걔도 우회적 간접적인 증거 말고 실제로 라운딩하는 모습이라든가 같이 예. 그런 모습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명백하지 않은 사안을 그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로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네, 해주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사안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미리 뭐 예측이 충분히 되는데 아마 대법원에서 검찰이 상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치열하게 그 다퉈질 사안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예. 이번 고등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이제 국토부에서 성남시를 포함한 다른 어떤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용도 변경과 관련된 공문을 다 보낸 건 사실입니다만 예. 특히 용도 변경 직전에 성남시에 3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용도 변경 관련돼서. 그래서 용도 변경 관련돼서 이런 그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어떤 법적 그 근거를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적정한 의무 이행 조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어서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문을 받은 그 단체장 입장에서는 그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은 충분히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런 공문을 보고 만약에 성남시에서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는 공포감을 내지는 협박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좀 부풀린 발언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이런
부풀린 발언으로 인해서 1심에서는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공표한 거다라고 본 것이고요. 이번 서울고등법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큰 틀에서 분명히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고 이 공문에는 그 의무 이행을 해야 된다는 법률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압박을 받은 건 사실 아니냐. 다만 거기서 과장되게 직무유기, 뭐 처벌 이런 것은 뭐 과장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 큰 틀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이 맞으면 일부 과장된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이번 고등법원에서도 이걸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사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전부 다 사실 오늘 무죄 판결이 맞습니다. 나온 셈이잖아요. 예상을 모두 다 했겠지만 검찰도 상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늘 무죄를 준 항소심 법원의 판단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뭐 공소장을 변경하는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뭐 앞으로 뭐 상고심이라든가 3심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라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특히 이제 담당 그 수사팀 검사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월 26일이죠. 오늘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 이내인 그 다음 주 이내 바로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그다음엔 통상적으로 대법원에 이제 상고 기록이 접수되게 되면 그 접수 기록 통지서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 말 이전에는 검찰에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아마 백현동 관련한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특히 뭐 이제 직무유기라든가 뭐 처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중적으로 그 상고 이유를 그 기재를 해서 아마 다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검찰에게도 좀 어떻게 보면 저도 뭐 같은 법조인으로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법원에서 조작됐다라고 지적한 그 사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고요. 많은 어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 4명이 찍힌 사진이 어떻게 보면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조작됐다고 판단한 것은 검찰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치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검찰은 좀 이 부분을 상고 이유를 기재할 때 어떻게 해명을 하고 대법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검찰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점에 주목이 쏠리는데 언제쯤이 될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예측하기 진짜 힘든 게요. 어렵죠. 왜냐하면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나왔던 사안을 2부, 2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633 원칙이 있긴 하지만은 1심, 2심이 서로 판단이 다른 사안을 대법원에서 이것을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준수해서 예. 결론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